이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잖아, 대표적인. 근데 큰 돈, 거의 자산을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 기관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배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 왜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 좀 감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또 업종, 종목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어떤 업종, 전기전자, 뭐 또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 업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제가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커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실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계좌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오셔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장을 지금 바라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원화 약세는 굉장히 뼈가 아픕니다. 지금 제가 이전 신뢰 강의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국제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물론 간밤에 또 이란과의 뭐 티격태격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100달러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금 장중에 1,519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약세를 보였던 그 구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종전 협상이 되네 마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원화는 지금 달러 1,519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약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 다른 이유,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에요. 5월 19일, 20일 고가 4.7 위협하는 수준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4.439까지 장중. 근데 얘는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원화 약세냐 아니면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파냐 그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얘가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수급 개선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익단 올해 2026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종목별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 코스닥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시가 됩니다. 증권사별로.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은 기대 이익이 원화 약세가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시장을 보신다면 로봇주, 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게 매수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5월 후반 들어서 6월 들어서 매수하시라는 얘기 안 드립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차익을 좀 챙겨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신규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무시하시고 못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변동성 장세에서 크게 좀 놀라셨겠죠. 더 갈 줄 알았는데. 물론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만
왜곡돼 있는 거죠, 지금. 특정 몇몇 종목들이 지수를 떠올리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지 원달러 환율과 지수 강세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장중에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코스피 상승 종목이 158개입니다. 장중. 오늘 마감으로는 200개가 좀 넘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코스닥 종목 상승 종목은 291개예요. 하락 종목이 749, 1410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월 달서부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심할 때는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되는 70여 개, 60개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5월 수출입 지표 발표됐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다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다 한 거죠. 역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부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대다수의 종목들은 이 체감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8,000 이하, 7,500 이하 그런 체감 지수예요.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셨다면은 시장 소외감 받지 않고 포모 느끼지 않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장 대응을 하지 않고 단순히 종목 대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제가 바로 지난주입니다. 코스닥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누울 자리.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원달러 환율 이 상태에서 이거 적과의 동침 할 수 없다. 적과의 동침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이 잘못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이 잘못돼 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가격 조정, 코스닥 자체가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것이 원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쭉쭉쭉 내려가지고서는 코스닥 지수는 5월 저점마저 이탈을 시켜버린 거죠. 오늘 6월 2일 최저 1000포인트마저 위협하는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종목에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 2, 3주 동안 이런 부분을 금리 또 성장주 얘기 드리면서 공격적인 주식 비중,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 대응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시장 대응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때와 종목 대응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때 곧 나눠져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굉장히 아픈 상태죠,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왜? 도대체 왜? 원달러 원화 약세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왜? 그 부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26년 영업이익 전망 범위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했어요.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범위 또 언론에서 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치를 좀 나타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2025년 대비 보면은 코스피는 적게는 38%, 많게는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26년 영업이익 전망 범위가 코스피는 397조에서 810조 원까지 넓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18조, 20조.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익 급증, 핵심 근거입니다. 코스닥은 절대 이익 규모가 작아요. 성장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코스닥.
그러다 보니까 이익단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익단. 그래도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조에서 3조 정도 사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를 주도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주도한 것은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망 제가 이제 나타냈는데, 아마 한 2주 전, 3주 전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PER,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10배 수준, 뭐 15배 수준, 20배 수준일 때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신대가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망이 191조에서 301조까지 좀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53조에서 190조 원대.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해서 330조에서 490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보시면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 범위는 이 두 종목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관도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수급 쏠림, 극심한 불균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왜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데. 근데 그렇게까지 레버리지를 상품을 만들었어야 했을까?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삼성자산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 다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 운용사들이 이제 맞추려면은 파생도 해야 되고, 수급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확인하시면 코스닥이 힘들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 또 제약바이오 지금 어렵죠. 그 삼천당 제약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종목인데, 그 삼천당 제약 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을 알고 좀 인지를 하고 종목을 보시면 결코 너무 무모하게 용감하게 매수를 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그런 말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적정 주가 시나리오 해서 10배, 15배, 20배 했을 때 약 적정 주가가 41만 9천 원, 뭐 62만 원, 83만 원 이게 계산이 되더라. 오늘 삼성전자 최고가 다시 썼죠. 37만 원 위로. 얼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PER 10배 수준 되는 겁니다. 41만 9천, 42만 원. 그죠?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향할까요? 지금 12개월 선행 PER 계산하면 한 8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돼요. 8배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라가면 이 금액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구간에서 또 삼성전자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반도체는 묻어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묻어두세요 한다고 해서 신규 매수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겠죠. 삼성전자 제가 3월 그 중동 전쟁 때 참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2차 전지, 기타 종목들 말씀 거의 안 드리고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17만 원부터 16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 평단 17만 원 초반 가격이면 지금 오늘 최고가 37만 7천 원 기록을 했는데요. 6월 2일. 그럼 119% 상승이에요. 3월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면. 하이닉스는 더 올라갔죠.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 갭자리, 2번 갭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셨어도 한 4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을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종목 무엇을 사는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명확한 기준. 나는 신호가 포착되면 거기서만 할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코스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조정 시 지금 저가 매수 기회냐? 이 부분은 이제 후반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